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하고요, 검찰이 둘 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 법조인의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게 바로 이제 그 검찰이요, 헌재가 한덕수 탄핵과 관련해서 국무회의 그 수사 자료 있잖아요. 뭐 최상목이든 누구든 그 수사 기록 이렇게 좀 복사를 해서 등본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이거 헌재가 요청했는데, 검찰이 이제 이거 수사 중이니까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게 정말 황당하잖아요. 검찰도 이게 문제고 헌재도 문제예요. 헌재는요, 왜 문제냐? 이걸 옛날에 그 국회 측에서 한번 요구한 거예요. 한덕수 탄핵 재판할 때 19일 날 변론 종결했잖아요. 근데 그때 국회 측에서 헌재에다가 요청한 거예요. 수사 기록을 송부 촉탁을 좀 해달라 요청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냥 거부하고 기각했단 말이야, 증거 신청을. 그리고 이제 이거 선고합니다. 이래가지고 원래는 이번 주에 선고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헌재가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거든요. 우리가 증거를 채택하느냐 기각하느냐, 이것도 이게 재판 절차거든요. 재판 절차는 한마디로 이게 그 불가 변력, 함부로 이게 변경을 못 해요. 불가 변력. 왜? 그만큼 이게 절차적으로 신중하게 엄중하게 진행되니까, 한번 증거를 기각했다 이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번복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헌재가요,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선고를 연기하면서 검찰에다가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 이렇게 국회 측의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이게 헌재가 황당하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제가 어제 단독 방송했죠. 그 이유가 뭐냐? 진짜 이게 놀랍게도 한덕수에 대해서 이제 그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 이게 5가 높다는 거, 5대3.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정정미가 이쪽 온 것 같아요. 정정미가. 원래 4대4잖아. 근데 5대3으로 한덕수는 기각돼야 된다, 이런 게 의견이 나오니까, 기각하면 이게 파장이 엄청나잖아요. 무엇보다 이게 그 조한창이나 정계선이, 최상목이가 임명한 사람들 정당성이 흔들리고요. 그리고 이게 그 한덕수가 기각되면 여론도 이게 탄핵이 남발했다, 이런 여론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게 최상목이 대행이 안 되면 이게 마흔의 임명도 물 건너가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이게 그 5대3 기각이 되니까 헌재가 꼼수를 써가지고 이미 한번 기각했던 증거 신청을 다시 이게 번복해서 검찰에 자료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 이게 첫째 황당하다는 거는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더 황당한 거는요, 더 황당한 거는 이 검찰입니다. 검찰이 뭐랬냐? 수사 중이라서 수사 기록을, 이게 자료를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서울고검에서 한 이야기예요. 특수본. 서울고검 똑같은 사람이 박세현, 현대고 서울법대 저 한동훈의 직계 후배라 했잖아요. 박세현 이자가, 똑같은 자가 어떻게 수사 중인 자료를 이렇게 못 보내준다, 한덕수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옛날에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그 검사 3명 이것도 이게 수사 중이라 못 보내준다 했잖아요. 못 보내준다 그랬잖아. 제 말은 이 두 개는 맞는데, 그러면 왜 윤 대통령 관련해서 이게 모든 수사 기록은 이게 다 줬느냐? 왜 다 보내줬냐, 이 말이에요. 아니, 윤 대통령 관련해서 이 수사자료 520명 조서는 왜 다 헌재로 보내주느냐, 이 말이야. 앞뒤가 안 맞잖아. 수사 중이라서 이게 못 보내준다면 일관되게 못 보내주든지, 아니면 이게 그냥 다 보내주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선택적으로 하냐, 이 말이야. 이거는 이게 심각한 위법입니다. 말도 안 되잖아. 형평 심각한 위법이에요. 원래 법에는요,
원래 법에는 이게 헌재법 32조에 보면 수사 중이거나 그다음에 재판 중이거나 소추 중일 때는 기록 송부 촉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그 헌재가 요구한 게 불법이에요. 근데 검찰이 대통령 관련된 수사 자료를 다 보내준 것도 불법이다. 근데 이제 와서 한덕수나 그다음에 이창수 검사장 사건에서는 못 보내준다. 이게 검찰이 이래 됩니까? 아니 심우정 총장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보낸 게 박세현 고검장, 윤석열 대통령은 만만하게 뭐 탄핵될 것 같으니까 이제 어차피 뭐 탄핵되면 대통령 끝날 거 구속할 거 그냥 보내주자 이거고, 한덕수는 이게 복귀하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하면 또 이게 지시받으니까 그래 한덕수 건 안 보내주고, 그다음에 이창수 검사장은 이제 같은 검찰이니까 안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문영배가 그때 재판할 때 그래 버렸잖아요. 문영배가 이게 법정에서 뭐랬냐면 윤 대통령은 이게 탄핵될 거니까 보내주고 한덕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보내주고 그렇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직접 문영배가 청기 누설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어떻게 검찰이 미리 탄핵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알고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 보내주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저는 만에 하나게 만에 하나가 무조건 저는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복귀하면요. 대통령이 복귀하면 이거 반드시 검찰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 한덕수, 이창수는 안 보내주는데 윤 대통령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을 기밀을 왜 헌재에 보내냐. 이걸 반드시 검찰 지휘관을 막론하고 검찰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헌재 책임도 물어야죠. 왜 헌재는 불법으로 자료 요구를 하느냐. 이것도 이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헌재도 이게 수사해야 되고 기밀 누설한 거 아닙니까? 수사 기밀을 헌재도. 그다음에 특히 검찰은요. 대통령이 복귀하면 반드시 싹쓸이해야 됩니다. 완전히 물갈해야 됩니다. 이거 보면 이게 정말 법조인으로서 이게 정말 부끄러운 자괴감이 듭니다. 어떻게 똑같은 수사 기록을 한덕수는 이창수는 안 보내주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탄핵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해가 완전히 바람도 불기 전에 풀이 먼저 누워버리는 것처럼 검찰이 미리 누워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불법으로 수사 기록을 송부해준 이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아마 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안 주니까 헌재도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헌재가 이제 한덕수 선고를 한다. 다음 주에 선고한다. 이러고 있는데, 근데 또 한덕수 먼저 선고하면 이게 또 파장이 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선고가. 원래는 한덕수는 19일날 종결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날 종결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노무현은 14일, 박근혜는 11일 만에 선고했잖아요. 근데 25일날 윤 대통령이 종결했으니까 벌써 벌써 다음 주에 금요일 하더라도 3월 14일이면 2월 달에도 25일날 종결했으니까 또 4일이 또 있잖아요. 2월 달. 그러니까 벌써 19일이 18일, 19일 되거든요. 의외로 늦어질 수 있겠다. 지금도 선고기에는 2, 3일 전에 통지를 해주는데 한덕수 통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는 물 건너갔다. 그러면 한덕수가 다음 주 되면 또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선고기일이 밀리지 않냐. 경론이 헌재 뜻대로 안 되거든. 검찰이 기록을 안 보내줘 버리니까 헌재도 좀 난감하지. 완전히 헌재 권위가 땅에 떨어졌지 원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헌재가 권위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 검찰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 앞으로 선고는 다음 주로 밀렸는데 어떻게 될지 그건 지켜봐야 되지만 하여튼 헌재도 문제고요. 이번에 검찰이 선택적으로 대통령에게 보낸 것은 큰 문제다. 이 문제는 반드시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